남궁설이 발밑에 쓰러진 키메라의 복부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혈수궁. 수백 년 전 멸망했다던 그 미친 집단이 진짜 흑막이었단 말이냐. 나 역시 피 묻은 메스를 닦아내며 혀를 찼다. 현대 외과 수술 기법을 사용해 인간과 짐승을 엮어놓은 미친 집도이의 존재. 강호를 휩쓸 거대한 생명 공학적 재앙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원장님, 그럼 이제 어찌합니까? 당장 천의교 본단으로 돌아가 방어를 굳혀야. 백운이 덜덜 떨며 마차 쪽으로 뒷걸음질을 친 순간이었다. 우리가 방금 빠져나왔던 제국의 심장, 황성 쪽에서 고막을 찢는 거대한 폭발음이 연달아 터져 올랐다. 땅이 요동치고 숲의 새떼가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다. 고개를 돌리자 맑았던 황도의 하늘 위로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기분 나쁜 검은 도경기가 버섯구름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다. 저 방향은 황제의 침소인 태극전 쪽 아닙니까? 누군가 황성을 공격하고 있다. 반란인가? 남궁설이 옥색 검을 꽉 쥐며 외쳤다. 나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시발. 퇴원 수속 밟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환자가 또 응급실에서 피 터지게 생겼네. 나는 마차에 실려있던 10만 양의 금괴 개짝을 힐끗 보았다. 황실이 무너지면 이 수표와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된다. 나의 완벽한 의료 카르텔의 가장 든든한 호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었다. 마차 돌려. 예. 그 끔찍한 사지로 다시 간단 말씀이십니까? 내 병원 스폰서가 죽게 생겼어. 밟아. 우리는 피투성이가 된 키메라를 숲에 내버려 둔 채 미친 듯이 채찍을 휘두르며 불타오르는 황궁을 향해 역주행을 시작했다. 한편 황궁의 태극전 앞 광장. 그곳은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황제를 호위하던 최정예 황실 기사단과 금군 수천 명이 피를 토하며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숨이 막힌다. 갑옷이 녹아내리고 있어. 광장을 뒤덮은 것은 칼부림이 아니었다. 사방에 짙게 깔린 끈적하고 검붉은 동무. 그 가스에 닿은 자들은 피부에 끔찍한 수포가 돋아나며 피를 토하고 즉사했다. 그 지옥도의 한가운데 수천 구의 시체를 밟고 서 있는 자가 있었다. 제국 서열 2위. 황제의 친동생이자 황익의 승권자인 영왕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기품 있는 황족의 형상이 아니었다. 신장은 3미터에 가깝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그의 온몸에는 검붉은 핏줄이 지렁이처럼 징그럽게 튀어나와 펄떡이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오른쪽 어깨와 등 뒤로 고름과 도끼를 뿜어내는 거대한 종양 덩어리들이 바위처럼 솟아나 있다는 점이었다. 크아하, 형님, 이 끔찍하고도 위대한 힘이 보이십니까? 괴물이 된 영왕이 턱이 찢어져라 웃으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친 듯 기괴하게 울렸다. 혈수궁의 비술이 마침내 나를 불사의 신으로 만들었다. 당신의 뇌를 파먹게 했던 고독을 강호의 돌팔이 의원이 빼냈다고 들었거늘. 결국 내가 직접 이 손으로 형님의 목을 뜯어야 하다니 이 또한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침소 앞 계단 위. 병석에서 갓 일어난 황제가 창백한 얼굴로 영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황제의 곁에는 황녀와 소수의 충신들만이 덜덜 떨며 칼을 쥐고 있었다. 내 이놈, 황족의 고귀한 핏줄을 버리고 사마외도의 짐승이 되는 길을 택했단 말이냐. 황제가 피를 토하듯 호통을 쳤지만 영왕은 코웃음을 쳤다. 짐승이라니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궁극의 진화입니다. 내 몸 안에서 무한히 증식하며 내공을 뿜어내는 이 위대한 세포들을 보십시오. 영왕이 주먹을 쥐자 등 뒤에 거대한 종양 덩어리가 꿀럭거리며 검은 도끼를 사방으로 뿜어냈다. 자, 이제 그 알량한 옥좌에서 내려와 내 발밑에 엎드리십시오. 영왕이 땅을 올리며 황제를 향해 돌진하려던 찰나였다. 광장 한쪽에서 보랏빛 연막탄이 터지며
동물을 일시적으로 중화시키는 맑은 바람이 불어닥쳤다. 아, 시끄러워. 환자 안정을 취해야 할 병동 앞에서 마이크 잡고 헛소리하는 진상 새끼가 있네. 자욱한 연기를 뚫고 하얀 의사가운을 펄럭이며 걸어나오는 사내. 방금 전 황궁을 떠났던 천의교의 원장, 진무연이었다. 그의 등 뒤로 남궁설이 얼음장벽을 치며 맹독을 차단했고 백운이 남은 기사 단원들에게 급히 해독제를 뿌리고 있었다. 진무연, 내가 어찌 다시 돌아왔느냐. 황제의 얼굴에 구세주를 만난 듯한 환희가 스쳤다. 어찌 오긴요. 스폰서 죽으면 내 청구서 휴지 조각 되니까 뛰러 왔죠. 내가 심드렁하게 대답하며 영왕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 놈이로구나. 형님의 머릿속에 심어둔 내 귀여운 장난감을 망쳐놓은 건방진 의원놈이. 영왕이 흉측한 종양 덩어리를 부르르 떨며 나를 노려보았다. 잘 왔다. 형님의 목을 따기 전 내 놈을 먼저 씹어먹어 이 무한한 힘의 제물로 삼아주마. 나는 짝다리를 짚고 영왕의 기괴하게 부풀어 오른 몸집을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았다. 천마신공의 심한이 놈의 체내를 엑스레이처럼 꿰뚫었다. 세포의 무한 증식, 주변 정상 조직 침윤, 검붉게 튀어나온 신생 혈관들, 게다가 림프절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끔찍한 독소, 무한한 힘,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놈을 향해 매섭게 삿대질을 날렸다. 야, 이 멍청한 새끼야. 내 몸에 솟아난 그거 힘 아니야. 무한 증식하는 악성 종양이라고. 넌 지금 신이 된 게 아니라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말기 암 환자야. 암세포? 그게 무슨 헛소리냐? 영왕이 당황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나는 이 병신 같은 무림세계의 무식함에 혀를 찼다. 혈수궁인지 뭔지 아는 돌팔이 새끼들한테 제대로 사기당했네. 놈들이 내 단전에 처박은 건 영약이 아니라 세포 분열을 통제하는 유전자를 강제로 고장내는 생화학 약물이야. 나는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나가며 놈의 해부학적 처지를 적나라하게 까발렸다. 정상적인 세포는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해야 해. 근데 넌 지금 세포가 죽질 않고 무한히 증식만 하니까 살덩이가 저렇게 흉측한 바위처럼 커진 거지. 그 살덩이들이 살기 위해 내 몸의 피와 영양분을 미친 듯이 빨아먹고 있는 거고. 닥쳐라. 이 힘은 무적이다. 찔러도 베어도 나는 순식간에 재생한단 말이다. 재생? 아니, 그냥 고장난 고깃덩어리들이 통제 불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야. 내 놈 피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거 안 보여? 암세포가 뿜어내는 독소 때문에 이미 내 오장육부는 녹아내리기 직전이라고. 냅둬도 일주일 안에 알아서 되질 시한부 새끼가 어딜 무적 타령이야. 팩트 폭력의 융단 폭격. 영왕의 두 눈이 흔들렸다. 사실 그도 느끼고 있었다. 몸집이 커지고 괴력은 솟아나지만 뼛속을 갉아먹는 듯한 지독한 고통과 함께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감각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닥쳐, 닥쳐, 닥쳐. 영왕이 이성을 잃고 발작하며 등 뒤에 거대한 종양 코어에서 엄청난 양의 맹독성 혈기를 뿜어냈다. 하늘이 시커멓게 물들며 나를 향해 거대한 독의 쓰나미가 몰려왔다. 원장, 위험하다. 남궁설이 얼음장벽을 앞세우며 뛰쳐나오려 했다. 수간호사, 넌 뒤로 물러서. 저건 외과 수술로 자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나는 남궁설을 제지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낡은 메스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전이가 척추까지 된 말기 암덩어리는 칼로 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나는 황궁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선 채 양팔을 천천히 벌렸다. 내 단전 깊은 곳에서 가장 순수하고 파괴적인 천마신공의 양극 내공이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졌다. 칼로 못 찢으면 태워버려야지. 하찮은 내공 따위로 내 불사의 장막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영왕이 맹독을 뿜어내며 비웃었지만 나는 광장 중앙에 세워져 있던 거대한 황실의 장식용 유리 수정구를 내공으로
끌어당겨 내 머리 위에 띄웠다. 오후의 쨍쨍한 태양빛. 나는 거대한 유리 수정구를 렌즈 삼아 태양의 열기를 하나로 모으고 그 빛의 굴절점 위에 나의 양극 내공을 완벽하게 융합시켰다.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절대적인 고열의 빗줄기가 내 양손 사이로 응축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검기나 장풍이 아니었다. 종양세포에를 타격하여 세포 분열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현대의학의 암치료법. 방사선 타격술. 조사 시작. 내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한 줄기 강렬한 빛의 창이 영왕이 뿜어낸 동물을 종이장처럼 뚫어버렸다. 그리고 정확히 영왕의 오른쪽 어깨 위 가장 흉측하게 부풀어 오른 메인 종양 코어의 중심부를 정통으로 관통했다. 끄아악. 제국 황궁이 떠나가라 울려 퍼지는 암세포가 불타오르는 괴물의 비명. 메스가 아닌 빛으로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악덕원장의 기상천외한 방사선 참교육이 황실 광장을 압도적인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황궁의 넓은 광장이 일순간 눈을 뜰 수 없는 백색의 섬광으로 뒤덮였다. 거대한 장식용 유리 수정구를 통과하며 한 점으로 응축된 태양빛, 그리고 나의 단전에서 끌어올린 극양의 천마신공이 완벽하게 융합된 방사선 타격. 그 파괴적인 빛의 창이 영왕의 오른쪽 어깨 위 흉측하게 고동치던 메인 종양 코어를 정통으로 꿰뚫었다. 끄아악. 영왕의 입에서 짐승의 비명과도 같은 처절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강철 갑옷도 녹여버리던 그의 맹독성 혈기가 빛의 창 앞에서는 아지랑이처럼 흩어져 버렸다. 빛이 관통한 종양 코어의 중심부에서부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며 세포 단위에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형님, 살려. 내 힘이, 내 불사의 몸이 불타고 있다. 영왕이 바닥을 뒹굴며 거대한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빛의 궤적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다. 불사는 지랄. 내 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새끼. 나는 허공에 띄웠던 유리 수정구를 바닥에 툭 내려놓으며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아냈다. 방사선 치료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아냐? 암세포처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일수록 고에너지 방사선에 노출되면 사슬이 산산조각 나서 되진다는 거다. 혈수궁의 생화학 약물로 인해 통제 불능으로 증식하던 영왕의 종양세포들은 역설적으로 그 빠른 분열 속도 탓에 내가 쏜 고압축 양기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안 돼. 안 돼. 혈수궁주가 내게 영생을 약속했거늘. 영왕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기며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몸집을 3미터 가까이 부풀렸던 동력원이 파괴되자 기괴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왕의 피부에 돋아나 있던 징그러운 핏줄들이 터져나가고 바위처럼 솟아있던 근육 덩어리들이 마치 한여름의 아이스크림처럼 촌농이 되어 질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세포 자멸사가 시작됐네.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그 끔찍한 광경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내 몸의 세포들은 원래 수명이 다하면 알아서 죽어야 정상이야. 그 빌어먹을 약물이 그 스위치를 고장내서 억지로 좀비처럼 살려뒀던 거지. 내가 코어를 태워서 스위치를 다시 켜줬으니 이제 원래대로 죽어가는 것뿐이다. 살려다오. 의원. 내 제국의 절반을. 거대했던 괴물 영왕은 불과 1분 만에 뼈와 가죽만 남은 원래의 비쩍 마른 노인의 모습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는 피고름을 토해내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가볍게 피하며 혀를 찼다. 제국 절반은 아까 내 조카가 먼저 부른 똥값이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리고 말기 암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지. 내 외과 수술방엔 자리 없어. 영왕에 뻗었던 손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황실을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암덩어리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악덕원장의 외과적 진단과 방사선 조사 한 방에
완벽하게 숙청되는 순간이었다. 정막이 내려앉은 황궁 광장. 황실 기사단과 금군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검강이 부딪히고 피가 튀는 무림의 방식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식으로 괴물을 치료해 죽여버린 기괴하고도 신성한 무력. 오, 오. 침소 앞 계단에 서 있던 황제가 떨리는 걸음으로 내려왔다. 제국의 지존이 무림에서 징용되어 온 젊은 의원의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신이시여, 당신이 제국의 명운을 2번이나 구했소이다. 황제의 굴복에 이어 제1황녀와 수비대장, 그리고 수천 명의 금군이 일제히 무기를 내려놓고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천의교 원장 만세, 제국의 구원자시여. 나는 귀를 후비적거리며 그 웅장한 찬양을 한 귀로 흘려들었다. 아휴, 뭐 맨날 만세야. 입으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시죠. 나는 멍하니 서 있는 배군을 툭 쳤다. 마치 아까 황제한테 받아낸 천의교 의료 독립 칙령서 있지? 거기에 부칙 조항 하나 추가해. 예. 무슨 조항 말씀이십니까? 황성 중심부 태극전 앞 가장 땅값 비싼 대지에 천의교 황성 분원을 설립한다. 건축비는 전액 황실 국고로 지원하며 제국의 모든 귀족과 황족은 매월 천의교에 건강보험료를 강제 납부한다. 거부시 진료 거부 및 국외 추방. 황제의 안색이 일순간 창백해졌지만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그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미 윤호. 하겠노라. 그로부터 석 달 뒤 강호와 제국의 판도는 완벽하게 뒤집혀 있었다. 제국의 심장부 수도 한가운데에 새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정각이 우뚝 섰다. 그곳에는 천의교 황성 제1분원이라는 거대한 금박 현판이 빛나고 있었다. 자, 다음 환자. 황실 근위대 3사단 소속 부대장님. 통풍이시네요. 맥주에 고기 그만 쳐드시고 식단 관리하세요. 수납처 가서 약값 결제하시고요. 오대세가 연합의 남궁가주님. 구음절맥 정기 검진일이시네요. 병동으로 모시겠습니다. 로비는 진료를 기다리는 무림 고수들과 황실 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무림맹의 정파 고수들과 사파의 마두들, 그리고 콧대 높은 제국의 귀족들이 한 공간에서 번호표를 쥐고 얌전히 대기하는 기적 같은 평화. 그 누구도 감히 새치기를 하거나 칼을 뽑지 못했다. 수술방 출입금지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순간 그것은 곧 강호에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달달하다. 나는 펜트하우스 급으로 꾸며진 원장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매달 쌓여가는 금괴 장부를 넘기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원장, 또 돈만 보고 낄낄거리고 있느냐. 문이 열리며 완벽하게 회복하여 순백의 간호사복을 입은 남궁설이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수석 간호사를 뜻하는 붉은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돈을 봐야 피로가 풀리지. 수간호사, 이번 달 황실 쪽 수금은 다 끝났어? 수비대장 형련패의 월급까지 압류해서 완벽하게 징수했다. 황제가 아주 이를 갈고 있더군. 남궁설이 피식 웃으며 내 책상 위에 허브티를 내려놓았다. 잘했어. 그게 바로 카르텔의 맛이지. 의술 하나로 천하통일을 이룩한 악덕 원장.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유능한 수간호사까지. 내 생에 이렇게 완벽하고 평화로운 휴식기가 있었나 싶었다. 원장실의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수석 마취의 배군이 얼굴이 흑빛이 된 채 뛰어들어왔다. 그놈의 평화는 2시간을 넘기는 법이 없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긴급콜입니다. 아, 문 좀 살살 닫아. 이번엔 또 어느새가 놈들이 술 처먹고 칼부림이라도 했어? 나는 짜증을 내며 차트를 덮었지만 배군의 손에 들린 서신을 보는 순간 내 미간이 확 좁혀졌다. 서신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칼부림이 아닙니다. 강호 외곽 산둥 지역의 한 마을에서 주민 전원이 기괴하게 피를 토하며 미쳐 날뛰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피를 토해. 집단 식중독이나 이질 아니야? 그게 감염된 자들이 이성을 잃고 주변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다고 합니다. 물린 사람 역시 단 몇 시간 만에 똑같이 눈이 뒤집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개방의 정보원들도 전멸했습니다. 남궁설의 은빛 눈동자가 충격으로 커졌다. 사람을 물어뜯어 감염시킨다고? 강시술인가? 아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낡은 은빛 비수를 챙겼다. 나의 잿빛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강시술 같은 낡은 주술이 아니다. 전염 속도, 타액을 통한 감염, 중추신경계 마비 후 폭력성 증가. 이것은 나처럼 현대의학 지식을 가진 놈만이 설계할 수 있는 악의적인 생체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바이러스다. 내가 낮게 음조렸다. 치사율과 전염력을 극대화한 변이 바이러스. 혈수궁 그 미친 새끼들이 중원 외곽을 거대한 배양 접시 삼아 생물학 병기를 살포했어. 천의교가 완성한 메디컬 카르텔의 평화가 깨어졌다. 검과 무공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악마와의 피 말리는 방역 전쟁. 악덕원장 진무현은 튜닉에 깃을 세우며 거대한 전염병이 창궐한 산둥을 향해 핏빛 왕진 가방을 집어들었다. 황성에서 쉬지 않고 말을 달려 도착한 산둥의 외곽마을. 항상 상단과 표국들로 북적이던 활기찬 마을의 입구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아니, 고요하다 못해 기괴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피비린내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 그리고 배설물이 뒤섞인 전형적인 전염병 창궐 지역의 냄새였다. 원장님, 너무 조용합니다. 생존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사옵니다. 마취 가방을 맨 배군이 코를 틀어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조심해라. 골목 곳곳에 핏자국이 낭자하다. 짐승의 습격이라기엔 흔적이 너무 참혹해. 남궁설이 옥색 검을 뽑아들고 내 앞을 막아서며 경계 태세를 취했다. 나는 대나무 청진기를 목에 건 채 눈을 가늘게 뜨고 마을 안쪽을 응시했다. 짐승의 습격이 아니야. 이건 철저하게 통제된 배양 접시다. 혈수궁 그 미친 돌팔이 새끼들이 이 마을 사람 전체를 임상시험용 기니픽으로 쓴 거지. 그때였다. 부서진 주막집의 판자문이 뜯겨나가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왔다. 사람입니까? 남궁설이 검을 겨눈 채 주춤거렸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촌장 어른이었을 늙은 사내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참혹했다. 두 눈의 실핏줄이 완벽하게 터져 흰자위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코와 귀,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노인이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인간이 낼 수 없는 기괴한 포효를 내지르며 네 발로 땅을 박차고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어딜? 남궁설이 차가운 안광을 빛내며 검광을 피워 올려 노인의 목을 배려했다. 수간호사, 스톱? 피 튀기면 안 돼. 내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남궁설의 검은 잡은 손목을 낚아챘다. 무슨 짓이냐? 저자가 우리를 물어뜯으려 하거늘. 배지마. 점막이나 피부에 저놈 피가 한 방울이라도 튀는 순간 너도 1시간 안에 적골 나는 수가 있어. 철저하게 비접촉식으로 제압한다. 나는 남궁설을 뒤로 밀쳐내고 허리춤에서 고무 망치를 꺼내 들었다. 감염자의 이빨이 내 목덜미를 물어뜯으려는 찰나. 나는 몸을 비틀어 감염자의 턱을 피함과 동시에 고무 망치로 놈의 목덜미 뒤쪽 연수 하단을 가볍게 내려쳤다. 충격을 흘려보내는 정밀한 신경 타격. 피 한 방울 나지 않은 타격이었지만 중추 신경계의 신호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감염자는 거품을 물며 바닥에 털썩 고꾸라졌다. 마치 밧줄 가져와서 사지 묶어. 입에는 재갈 물리고 절대 침이나 피에 닿지 않게 라텍스 장갑 껴. 배군이 허둥지둥 달려와 감염자의 손발을 꽁꽁 묶었다. 감염자는 바닥에 결박된 상태에서도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턱을 딱딱거리며
허공을 물어뜯으려 발악했다. 이게 주아인마가 맞습니까? 기혈이 꼬여 미치는 병이라기엔 증세가 너무 기괴합니다. 남궁설이 끔찍한 광경에 숨을 삼키며 물었다. 나는 가운 주머니에서 굵은 주사기를 꺼내어 결박된 감염자의 팔오금 정맥에 꽂아 검붉은 피를 한가득 뽑아냈다. 주아인마 같은 무협지 설정이 아니야. 이건 철저한 과학이자 생물학 병기다. 나는 뽑아낸 피가 담긴 유리관을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피의 점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검붉은 색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증상을 봐. 물을 무서워하고 턱관절을 딱딱거리며 타인에게 극도의 폭력성을 보이지. 이건 전형적인 광견병 바이러스의 뇌신경 마비 증상이야. 내가 읊조리는 낯선 의학 용어들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광견병만으론 이렇게 빨리 사람이 무너지진 않아. 온몸의 구멍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내장이 녹아내리는 저 증상. 저건 치사율 90%가 넘어가는 출혈열, 즉 에볼라 바이러스의 특징이다. 나는 이빨을 가득 깔며 체혈관을 케이스에 봉인했다. 광견병의 전염성과 에볼라의 치사율. 혈수궁에 타락한 돌팔이 새끼들이 두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최악의 괴물을 만들어낸 거다. 한번 물리면 끝이야. 잠복기는 고작 몇 시간이고 감염된 환자는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을 물어뜯어 병을 퍼뜨리는 좀비가 되지. 좀비. 그럼 이 마을 사람 전체가 서로를 물어뜯고 괴물이 되었단 말입니까? 백운이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내 진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을 안쪽의 어두운 골목들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서진 집들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네 발로 기거나 비틀거리며 우리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다. 아이, 노인, 부녀자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붉게 뒤집힌 채 오직 전염을 위한 사륙의 본능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칼 뽑지 마. 저건 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환자다. 상처내서 피 튀기면 우리도 끝장이야. 나는 고무망치와 마취가스를 꺼내들며 서늘하게 명했다. 마취가스 터뜨려서 퇴로 연다. 일단 이 병동에서 후퇴한다. 우리는 마취가스로 감염자들의 발을 묶고 간신히 마을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마을 밖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산둥 외곽의 관아에 임시 지휘소를 차린 지 반나절 만에 각지에서 천의교 정보원들의 다급한 전령 비둘기들이 피 묻은 서신을 달고 날아들었다. 원장님, 늦었습니다. 백운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지도를 펼치며 보고했다. 산둥을 넘어 인근의 허베이와 허난 등 세 개 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답니다. 감염된 무인들이 경공을 펼치며 뛰어다니는 바람에 확산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발 공기 전파는 아니지만 무리민들 피지컬이 워낙 좋아서 전파 범위가 넓어진 거군. 지도 위 붉은 먹물로 표시된 감염 지역이 마치 핏방울이 번지듯 중원 전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통제 불능의 에피데믹. 아니, 이대로라면 대륙 전체가 좀비밭이 되는 판데믹 상황이었다. 원장, 어찌할 셈이냐. 아무리 천의교의 의무관들이 뛰어나다 한들 한번 물리면 미쳐버리는 병을 어찌 치료한단 말인가. 무린맹의 군대를 동원해 감염자들을 모조리 베어 죽여야 하는 것 아니냐. 남궁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과거 강호의 방식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전염병이 돌면 마을째로 불태워 몰살시키는 야만의 시대. 하지만 나는 핏발선 눈으로 남궁설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의사 앞에서 환자 죽인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 나는 피 묻은 가운을 펄럭이며 지휘소의 책상을 거칠게 내리쳤다. 혈수궁 새끼들이 날 자극하려고 전 대륙을 생체 실험실로 만들었으면 나는 전 대륙을 내 무균 수술실로 만들어서 치료해주면 그만이야. 나는 품에서 황제가 하사했던 천의교 독립칙령이 적힌 황금 패차를 꺼내어 탁자 위에 던졌다. 백운, 천의교 원장, 진무연의 이름으로
무림 전역과 제국 관하에 긴급 오더 때려. 나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제국의 어떤 칙령보다 묵직하고 절대적이었다. 제1오더. 현 시간부로 중원의 모든 성과 마을의 국경을 폐쇄한다. 이른바 전면 락다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해. 룰을 어기고 바리케이드를 넘는 놈들은 무림맹군을 동원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자리에 앉혀. 제2오더. 천의교 산하의 모든 의무관과 무림맹 무사들은 즉시 돼지 가죽과 두꺼운 비단으로 전신 방호복을 제작해서 입어라. 감염자의 피나 타액이 점막에 닿지 않도록 얼굴에는 겹겹이 유리 마스크를 써. 제3오더. 나는 가장 감염이 심각한지도 중앙의 거대한 협곡지대를 손가락으로 콱 찍었다. 산둥 외곽에 버려진 계곡에 초대형 격리병동을 짓는다. 감염자들을 죽이지 말고 모조리 포박해서 그곳으로 이송해. 내가 직접 그곳에서 항체를 뽑아내어 백신을 만들 테니까. 전염병으로 무림이 멸망하느냐 아니면 악덕원장의 기상천외한 백신이 세상을 구원하느냐. 검과 피가 지배하던 무협의 세계에 전대미문의 방역전쟁이 압도적인 스케일로 그 웅장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산둥성 외곽의 좁은 산길. 입가에 붉은 피를 질질 흘리며 미쳐 날뛰는 3명의 감염자들이 짐승처럼 네 발로 산등성이를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절벽 너머 민가로 뛰어들려는 찰나였다. 허공에서 짙은 보랏빛 마치 연막이 터지며 감염자들의 시야를 가렸다. 동시에 나무 위에서 10여 명의 기괴한 복장을 한 무사들이 그물과 밧줄을 들고 쏟아져 내렸다. 제압해라. 타에게 닿지 않게 철저히 거리 유지해. 그들은 과거 마교 제1의 암살 부대였던 흑월단, 현 천의교 소속의 특수방역대였다. 하지만 놈들의 복장은 살수 특유의 날렵한 흑이가 아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꺼운 멧돼지 가죽과 겹겹이 짠 생사로 온몸을 칭칭 감고 얼굴에는 시야 확보를 위한 두꺼운 유리 조각을 달아맨 기괴하고도 둔탁한 복장이었다. 이른바 진무연이 직접 설계한 강호 최초의 레벨 전신 방호복. 크윽. 그물에 걸린 감염자들이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흑월단 무사들의 팔뚝을 물어뜯으려 했다. 하지만 감염자들의 턱 힘만으로는 겹겹이 덧댄 멧돼지 가죽을 뚫을 수 없었다. 방호복 위로 시커먼 이빨 자국과 타액만 묻어날 뿐이었다. 물리지 않았다. 장대로 사지를 고정하고 들것에 묶어라. 가죽 장갑 벗지 마라. 피 한 방울이라도 맨살에 닿으면 너희도 감염이다. 흑월단 무사들은 무기를 아예 허리에 차지 않았다. 상처를 내서 피가 튀는 순간 공기 전파는 아닐지라도 점막 감염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기 때문이다. 그들은 능숙하게 감염자들을 둘둘 말아 거대한 수레에 싣고 산둥 깊은 계곡에 마련된 초대형 격리병동을 향해 수송을 시작했다. 산둥의 거대한 협곡 사이. 불과 며칠 만에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세워진 임시 격리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거대한 강철과 통나무로 만든 수백 개의 수용 감옥 안에 포획된 수천 명의 감염자들이 짐승처럼 갇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원장님, 3구역 철창이 무너지려 합니다. 감염자들이 쇠기둥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발악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채 땀범벅이 된 백운이 지휘소 천막으로 뛰어들어왔다. 나는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채 언덕 위에서 수만 명의 좀비들이 갇힌 협곡 아래를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감염 환자 수 4,000명 돌파, 증세 악화로 인한 고열과 뇌신경 마비로 극도의 폭력성 표출. 협곡 전체가 감염자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체열로 인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열역학적으로 수천 명의 40도짜리 난로가 한 곳에 뭉쳐있는 셈이었다. 시발 환자들 열이 너무 높아. 저 에볼라 변이 바이러스는 숙주의 체온이 올라갈수록 세포 증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이러다간 내일 아침이 오기도 전에 저 안에 4,000명이 뇌혈관이 다 터져서 몰살당한다.
그럼 어찌합니까? 당장 해열제라도 끓여서 퍼부어야 합니까? 수천 명한테 어느 세월에 약을 먹여. 게다가 미쳐 날뛰어서 약 먹일 각도 안 나와. 병동 전체의 온도를 한꺼번에 낮출 초대형 쿨링 시스템이 필요해.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등 뒤에서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시스템, 이수석 간호사에게 맡겨라. 순백의 얇은 무복만을 걸친 남궁설이 당당하게 천막 밖으로 걸어 나왔다. 원장인 내가 환자를 살피는 사이 병동의 온도를 통제하는 것은 간호사의 몫이 아니겠느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절벽 끝으로 도약하여 수천 명의 감염자들이 으르렁거리는 펄펄 끓는 격리 병동 한가운데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살아있는 정상인의 냄새를 맡은 수백 명의 감염자들이 남궁설이 갇힌 중앙 철창 쪽으로 미친 듯이 달라붙었다. 철창이 기괴하게 휘어지기 시작했다. 수간호사, 나는 핏대를 세우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걱정 마라, 나의 주치. 남궁설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등 뒤에 옥색 검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절대 영도. 남궁설의 단전에서 뿜어져 나온 구음절맥의 아득한 향기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협곡 전체를 덮쳤다. 허공의 수증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으며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되어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펄펄 끓던 40도의 협곡 공기가 단 몇 초 만에 영하 20도의 시베리아 벌판으로 곤두박질 쳤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철창을 부술 듯 발악하던 수천 명의 감염자들의 움직임이 찬물을 뒤집어 쓴 기계처럼 눈에 띄게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바이러스로 인해 펄펄 끓던 그들의 체온이 극저온 환경에 노출되자 억지로 낮아졌고 폭주하던 신진대사 역시 급격하게 느려졌다. 빙고. 저체온 억제요법.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쾌재를 불렀다. 감염자들은 동사하지는 않았지만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철창에 기대어 몽롱하게 잠들거나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바이러스의 증식 속도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것이다. 남궁설은 병동 중앙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온몸에서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빙기로 거대한 냉동 창고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온도 통제 완료. 남궁설의 맑은 전음이 내 귓가에 울렸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악덕 원장. 이 바이러스를 끝장낼 방법을 찾아라. 원장님, 여기입니다. 남궁 소가주님이 시간을 벌어주신 사이 유일한 돌연변이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백운이 다급하게 나를 지휘소 안쪽의 밀실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사지가 가죽끈으로 결박된 젊은 무사 한 명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감염자에게 물어뜯긴 끔찍한 치은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눈동자는 붉게 변하지 않았고 이성도 멀쩡히 남아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신이시여. 제가 미쳐서 동료들을 물어뜯을까봐 무섭습니다. 젊은 무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나는 메스를 들고 다가가 그의 어깨 상처와 동공 반사를 확인했다. 물린 지 48시간 경과. 바이러스가 혈관을 타고 뇌로 진입했어야 할 타이밍인데 중추 신경계가 멀쩡해. 환자의 체내 백혈구가 바이러스애를 분석하고 이겨내고 있는 거다. 축하한다. 내 몸뚱이가 100만 명 중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연 항체 보유자네. 체라니요? 제가 사는 것입니까? 나는 가운 주머니를 뒤적이며 싸늘하게 웃었다. 넌 살아. 대신 내가 살려면 내 뼛속에 있는 걸 좀 뽑아서 나눠 써야겠다. 내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배양해야 이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할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거든. 나는 백운이 준비해둔 속이 텅 빈 굵고 긴 은침을 집어들었다. 엎드려. 새우처럼 등 둥글게 말고. 원장님, 피를 뽑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등짝을 찌르시는 겁니까? 백운이 바늘의 끔찍한 굵기에 침을 삼키며 물었다. 혈액 속에도 항체가 있긴 하지만 잡다한 불순물이 너무 많아.
가장 순수하고 농도 높은 면역 항체를 빼내려면 뇌와 척수를 감싸고 도는 뇌척수액을 다이렉트로 뽑아내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 나는 소독용 알코올을 솜에 적셔 젊은 무사의 요추 3번과 4번 사이의 피부를 차갑게 닦아냈다. 마취약 쓸 시간 없다. 아파도 꾹 참고 절대 움직이지 마. 내가 움찔해서 신경 다발 건드리면 넌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 타야 해. 내 서늘한 경고에 무사는 덜덜 떨면서도 이빨을 꽉 깨물고 새우처럼 몸을 웅크렸다. 자, 들어간다. 척추 천자. 나의 손끝에 미세한 내공이 실리며 굵은 은침이 무사의 피부와 근육, 그리고 두꺼운 경막을 뚫고 척추뼈 사이의 거미막하 공간으로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으윽. 뼈마디 사이를 파고드는 끔찍한 이물감과 고통에 무사가 식은 땀을 비오듯 쏟았다. 움직이지 마. 거의 다 왔어. 나는 바늘 끝에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툭 하는 미세한 저항감이 뚫리는 느낌. 정확한 위치에 도달했다. 나는 은침의 뒤쪽에 달린 유리관 밸브를 열었다. 석션. 진공 상태의 유리관 안으로 무사의 척추 안을 돌고 있던 뇌척수액이 빨려 나오기 시작했다. 투명해야 할 척수액은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무사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낸 전리품, 즉 완벽한 항체가 가득 녹아있는 생명의 액체였다. 황금빛 액체가 유리관을 가득 채우자 나는 바늘을 부드럽게 뽑아내고 거즈로 지혈했다. 무사는 탈진하여 쓰러졌다. 수고했어. 환자 푹 쉬게 해. 이 친구 덕분에 강호가 구원받을 거다. 나는 황금빛 척수액이 찰랑거리는 유리관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피 섞인 미소를 지었다. 마취. 실험실 풀가동해라. 지금부터 밤새도록 이 항체를 희석하고 배양해서 수만 명에게 때려 박을 백신 공장을 돌린다. 차가운 얼음 감옥 속에서 수천 명의 좀비들이 잠들어 있는 밤. 전염병의 지옥 한가운데서 의사의 낡은 메스와 주사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반격의 스위치를 눌렀다.